안녕하세요, 박준영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왜 또 수입차만 까냐? 현대차는 쉬쉬한다,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최근 일주일 영상들 여기 제 뒤로 좀 띄워주시면은 저희는 특정 브랜드를 가리지 않고요,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은 웬만하면 다 내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댓글을 보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저희가 항상 이렇게 소식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관심,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되었기 때문이죠. 진짜 어색하네요, 이거. 나 이런 거 진짜 못하겠어요, 이런 거. 진짜 어렵다.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잊지 말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현대차 화재 사건으로 시끄러웠죠. 그랜저 전소 사고 차주분은 저희랑 인터뷰도 하셨고, G80 화재 사고는 화재 원인이 엔진이다, 외부 요인이다 말이 많고요. 한 주간 국산차 쪽에만 초점이 맞춰진 감이 없지 않아서 오늘은 배출가스를 조작했다 덜미를 잡힌 수입차 브랜드 벤츠 근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희가 이미 영상을 2편이나 내보내드렸기 때문에 사건 전말은 이전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10년 넘게 배출가스를 조작한 차를 국내에 팔았고 벤츠는 이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환경부가 이 조작 사실을 밝히자마자 벤츠코리아는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벤츠코리아 사장은 또 우연인 듯 우연 아닌 우연처럼 한국을 떴다고 하고, 이렇게 되면 강제 소환도 어려워지죠. 이건 국내 소비자들 봉으로 보는 건가 싶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 때문에 네티즌 반응도 상당히 격양됐었는데, 정부에서 이번엔 좀 강력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폭스바겐 디젤 사태나 BMW 화재 사태 때만큼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도로는 봐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우선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검찰이 벤츠코리아를 압수수색했죠. 벤츠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 판매한 디젤차 12종 37,154대의 배출가스 조작 프로그램을 설정한 사실을 환경부에서 발견해 5월 12일 검찰에 고발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됐습니다. 28일 오후에야 압수수색이 종료됐고, 이 당시 벤츠 측에서 배기가스 조작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와중에 진행된 거라 검찰 조사로 조작 여부가 확인될지 관심이 집중됐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배기가스 조작이 벤츠 코리아에만 해당되는 조작인지 독일 본사 차원의 개입이 이루어졌는지도 밝혀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조작 책임 범위에 대한 당국 판단에 따라 사건의 무게도 크게 달라질 겁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 한윤경 부장검사에게 배당이 됐는데요. 이분이 윤석열 사단이라 불리는 작년 7월에 중요경제범죄조사단 형사 2부장, 대검찰청 형사 2과장으로 배치가 됐었던 분이죠. 여기에 환경부는 776억 원의 가진금을 벤츠에 부과했고요. 이번 압수수색 결과가 중요한 게, 검찰이 한창 압수수색을 할 때 벤츠코리아 실라키스 대표이사 사장은 이미 한국을 뜬 상태였죠. 이게 약간 괘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외국인이 한국을 떠버리면은 사실상 강제로 소환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벤츠코리아의 배출가스 조작 범위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해당되고, 이 중 2015년 8월부터 2018년까지는 실라키스 사장의 임기 중이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해서도 안 되고요. 벤츠코리아가 형사고발되면서 실라키스 사장을 비롯한 관련 임직원들은 수사 대상이 됐지만, 이 사람은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국내에서 대표이사로서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기대하는 건 이미 물 건너간 거죠. 물론 해외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떠났고 자발적으로 한국에 돌아온다면 모르겠지만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임기 만료를 핑계로 국내에서 수사를 받지 않고 아예 가버린다면 소환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한 번 있었죠. 폭스바겐 디젤 사태 때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요하네스 타머 전 사장도 2017년에 관련 재판을 받던 도중 독일로 돌연 출국해서 재판에도 응하지 않고 형사처분도 받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벤츠가 한국 시장에서 잘 나가는 실라키스 사장을 굳이 교체하면서까지 면죄부를 주려 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결국 이들이 처벌을 받거나 어떤 강제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조작이라는 것의 범위가 한국 한정이 아닌 전 세계적이라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최근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한국 검찰의 압수수색이 비단 보여주기식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폭스바겐 디젤 사태처럼 미국에서 시작된 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던 것처럼 한국에서의 조사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요. 이번 벤츠 배출가스 조작 의혹은 독일에서 먼저 시작됐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수사가 한창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중요한 이유는 이 조작의 범위가 한국 한정인지 전 세계적인 범위인지 밝혀낼 수 있기 때문인 거고요. 최근에 벤츠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하여 한국뿐 아니라 영국, 독일 등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수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일 영국 외신에 따르면 다국적 로펌 PGMBM이 벤츠 모회사 다임러 에이지를 상대로 약 15조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소장은 지난 5월 영국 리버풀 고등법원에 제출됐는데요. PGMBM은 벤츠의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해 최대 100만 명의 소비자가 각각 1,300만 원의 잠재적 손해를 입었다라며 이 때문에 벤츠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100억 파운드 규모의 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PGMBM이 하고 있는 것은 영국에 있는 수천 명의 벤츠 운전자들을 대신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추가로 소송에 참가하고자 하는 운전자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차량이 대상이라고 하는데 영국에서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생산된 디젤차에서 배출가스 조작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생산된 디젤차에서 이미 조작 장치를 설치해서 배기가스 테스트를 통과하도록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걷잡을 수 없겠네요. 2007년이면 벌써 언제부터인가요? 한 13년 전부터 배출가스를 조작했다는 것이 되고요. 이미 조작 장치가 차량 검사 시기를 감지하고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질소 산화물을 통제하는 역할을 했다. 이거 한국이랑 비슷한 내용이죠. 차량 검사 시기에만 작동되기 때문에 일반 주행 시에는 질소 산화물을 계속해서 뿜어내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거 보고 어떤 분들은 그 당시 환경 기준하고 지금 기준하고 다른데 뭐가 문제냐? 벤츠 쪽에서도 유로 6 기준에 해당되는 차들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기준이 어떻든 검사를 위해 장치를 이미 조작했다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조작을 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문제인 거지 그 기준이 어떻고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꾸 이쪽으로 본질이 흐려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미 독일 자동차청에서도 지난 2018년에 벤츠 2억 8천만 대의 불법 임의 조작 장치가 장착돼서 배출가스량이 조작됐다고 발표했었고요. 다임러도 독일 검찰과 합의해서 디젤 배출가스 검사 인증 과정을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해서 약 120억 원을 벌금으로 냈습니다. 일단 벤츠 쪽에서는 부과한 벌금에 대해 해당 건은 배출가스 조작 혐의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배출가스 인증 절차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을 인정해 벌금을 납부한 것이다 라고 해명하고 있었고 우리나라 환경부가 가진금 776억 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영국에서 진행 중인 소비자 집단 소송과 한국 검찰이 수사 중인 배출가스 조작 건하고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말하긴 하는데 글쎄요. 배출가스 조작을 명분으로 양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게 명확한데 서로 다른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좀 민망하지 않나요? 결국 한국에서의 수사가 중요한 이유는 독일에서 시작된 정황과 의혹이 지금 영국에서 크게 터지려고 하고 있잖아요. 한국에서의 수사는 중간다리 역할, 맞춰지지 않은 퍼즐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선 이게 보상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니 당연히 주목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번 벤츠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서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되고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비교적 잠잠하죠? 폭스바겐 디젤 사태나 BMW 화재 사태 같은 것과 비교해보면 꽤 잠잠합니다. 폭스바겐이나 아우디, BMW는 사태가 터졌을 때 판매량에 직격탄을 맞을 정도로 이슈가 컸잖아요. 그런데 벤츠는 아직 평화롭습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사태가 터지기 시작했는데 물론 4월하고 비교해보면 판매량이 떨어지긴 했지만 별로 이 사태가 판매량까지 영향을 끼친 것 같진 않죠. BMW도 4월 대비 5월 판매량이 떨어진 걸 보면 벤츠의 판매량이 줄어든 것도 배출가스 뉴스가 영향이었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장 동향 때문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네요. 환경부가 쏘아올린 작은 공으로 시민단체까지 벤츠코리아 고발에 합세했고 여기에 검찰이 추진력을 더하고 있으니 우리는 과정과 결과를 지켜볼 일만 남았습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검찰의 능력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영국에서 비슷한 시기에 문제가 터졌는데 너무 다른 결과가 나오면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단독적으로 처벌과 보상을 받긴 사실 힘듭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관련법과 규제들이 워낙 허술해서 이미 자동차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다들 아실 내용이죠. 저희가 영상에서 자주 다뤄드리기도 했고요. 결국 소비자들이 납득할 만한 처벌을 받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받으려면 국제적으로 이슈가 커져야 하고 한국 소비자들이 모를 수 없을 정도로 그 규모가 커야 판매량에도 영향을 끼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겁니다. 폭스바겐 디젤 사태나 BMW 화재 사태처럼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열려있는 댓글창 소통의 무대로 활용해 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습니다. 달리다가 시동이 꺼지는가 하면 차에 물이 차는 문제가 보이거든.